이 건물 하나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경복궁 앞에 일부러 세워진 건물,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조선총독부를 무너뜨리고 경복궁의 원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조선총독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배를 보여주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세워집니다. 이곳은 통치를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배를 실행하는 본부라는 점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시작한 일은 헌병경찰이 전국을 뒤덮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이런 억압에 사람들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독립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 울렸습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총독부는 총과 폭력으로 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이 건물의 정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억압을 위한 중심의 건물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지배를 위해서 더 집요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옥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조사 사업은 겉으로는 정리였지만 실제로는 빼앗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서류 없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많았는데 그 허점을 이용해 서류가 없으면 땅은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쌀은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체계적인 수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총독부는 더 깊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까지 바꾸려 합니다. 한국어는 사라지고 일본어가 강요됩니다. 그리고 창씨 개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나를 나타내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어주고 그동안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문화이자 연결고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모두 뽑아버리려는 만행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총독부는 이제 사람을 동원합니다. 노동자로,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인에게 선택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죽으러 끌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혹은 거짓말로 속여 끌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선총독부가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경복궁 앞이었을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라의 전기를 끊고 나라의 중심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도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995년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합니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의 첨탑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철거를 앞두고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영삼 정부는 조선 총독부의 첨탑은 독립기념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해뒀습니다. 일제시대에 가장 악랄했던 일들을 지시했던 조선 총독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쳤던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싸우고 광부와 간호사로 다른 나라 전쟁에 원조를 약속받고 참전해 목숨 바쳤던 분들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잊지 말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소원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